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경 화면은 뉴욕 맨하탄의 하늘이 매우 흐리게 되어 있는 올해 6월달인가 캐나다 화재로부터 매연 연기가 넘어와서 뉴욕까지 이렇게 흐리게 만든 오늘 며칠 사이에 중국발 미세먼지 이런 게 또 우리나라 그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죠. 음, 호흡기에 매우 안 좋은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뿌연 그런 날씨 같은 분위기가 대한민국 경제인 것만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제약이론 에세이를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약에 대해서 이제 슬슬 그 학습, 저로서는 재학습 하느니면서 제가 만들었던 어떤 그 표가 에라를 스스로 발견해서 그래서 사람이 복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제약이 있는 경우 잘못하면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게 수정한 거거든요. 오른쪽 것도 수정한 거고.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이 공장이 가공 공정하고 조립 공정 두 개만 있다고 단순하게 이제 단순화해서 보면은 가공 공정이 제약이 되면은 평균 그 능력은 4개인데 하루에 4개 목표로 해서 인풋을 계속 4개씩 아무리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가공은 2개뿐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공정 조립 공정에 넘기는 거죠. 그러면 회사 전체 생산량은 결국은 가공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약 이론이네요. 그 전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공이 그 가공 쪽에서 이게 무한적으로 이게 계속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재고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재고가 늘어나면은 태형건설처럼 파산은 아니지만은 잠깐 어쨌든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립은 능력이 있는데 지 아무리 많이 만들려고 그래도 넘어오는 게 맨날 2개씩뿐이 안 넘어오니까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 단순하게 가르쳐 준 거를 모르고 요거를 뭐 생산을 2개가 넘어왔는데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서 평균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잘못 계산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가공 공정 때문에 그 18개뿐이 못 만든다 이거죠. 36개를 투입을 해도 결론은 18개뿐이 그 생산을 못 한다. 그러면은 왼쪽을 이 진보 세력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기업 경영에서 시작한 거지만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왜 이 기업도 그 인간이 운영하는 유기적인 조직이라면은 사회 정치도 유기적인 조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적용이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진보 그 좌파 애들의 그게 제약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제약이 된다. 요렇게도 이제 우리가 확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만 제약이냐? 아니다. 조립을 보수로 보자 이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 진보 좌파는 제공이 조금 늘었다가 4개씩 계속 투입을 해도 이게 하루 그 8시간 중에서 3분의 2, 1시간은 2개만 생산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분의 2시간은 5개를 만들게 돼 있어요. 9개 중에서. 그러면은 그 이 5개를 충분히 생산해내면은 제공을 쫙 줄여가지고 진보 세력은 아주 잘하는데 이 보수 아새끼들이 또
이게 제약이 될 경우 두 개뿔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공이 이 조립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제공이 쌓이게 되면은 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돈이 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돈이 그 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보수가 아무리 잘해도 아니 진보가 아무리 잘해도 보수 애들이 또 잘못하면은 결과는 또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18개 18개씩 분이 생산을 못 해낸다.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권력을 잡고서 그 제약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그놈이나 그놈이나 같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특히 뭐 내년 4월 달이 총선이라서 더더욱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지금 이 보수가 제약이라면은 역량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그 들어갔는데 좀 이게 조립의 역량을 3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세 개를 만들고 싶어도 넘어오는 게 두 개일 때는 두 개뿐이 못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그 이 두 개만 넘어오는 거니까 두 개뿐이 못 만들죠. 이 세 번째 이 왼쪽 가공에서 두 개뿐이 못 만들면 이쪽도 결국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많다 그래도 이두 개뿐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진보가 이제 그 반성을 해가지고 아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권력력에 맞아가지고 자기 이득만 그 했다가 뭐 반성을 해가지고 5개 국민을 위해서 5개를 만들자. 그러면은 이제 제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그이 제공이 계속 문제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 파산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쉽게 그 현재 우리 그 여야를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유식한 척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그 원인을 찾는 거로 해서 이게 충분 조건 논리로 제가 그 표현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진보 세력이 국가의 제약이라면 그렇다면은 친중 공사나 종속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고 해서 얘기가 원인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표현을 안 하겠어요. 어, 그리고 또한 한편에서 보수 세력이 국가의 제약이라면은 그러면은 친미 금융 자본 종속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또 뭐라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C하고 B가 친중 공산화로 종속이 되든 친미 금융 자본 종속이 되든 그 결과는 뭐냐 이게 국가 자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아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소멸이 돼서 일제에 합방됐던 것처럼 합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에, 불안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니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우리 국가 소멸해. 이런 다른 결과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면은 그렇게 국가는 소멸하는데 국가 소멸해도 좋아. 그래도 나만 잘만 살면 돼. 그게 이제 일제 때 귀족계급 친일파 애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지금 그 호남 지방의 지주 세력들 했던 애들 지금 진보의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들 있는 거죠. 진보의 세력 이름으로 호남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동조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외세에 아첨하는 신기득권이 득세를 해서 살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천민 피압박을 받는 백성으로서 다시 이조 시대 때 같은 형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그들이 국가의 능력 자원 제약인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같다 이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변주될 뿐이다.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 이준석이가 나가서 탈당한다는데 이준석이는 제약도 아니다 이게요. 제약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만은 어, 그저 이준석이는 장애물로 보여집니다. 장애물은 제거하면 그만이에요. 탈당 나는 글쎄요. 그 탈당해서 지가 얼마나 힘이 그리고 제일 그 항상 궁금한 것은 이준석이가 뭔 놈의 돈으로 그 정당을 만드냐 이게 후원자 하는 놈들이 누구냐 이게 돈 되는 놈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는 이준석이보다 이준석 뒤에 있어서 돈을 대는 새끼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제거 대상이지 장애 아니 그 장애물이지 장애물로서 그것을 제거 대상이지 에, 제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일본 특명대사를 했던 무토 마사토시가 아피캄캄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한국이 내년에 직면할 네 가지 난제라는 제목으로 JB 프레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핵심적으로 제가 얘기한 국가 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율에 의한 국가 소멸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네 가지 직면할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북한 문제 얘기를 했고 급격한 저출산을 얘기를 했고 국내 분단과 대립 앞장에 제가 표현한 게 그런 걸 같습니다. 특히 아예 노골적으로 영남대 호남이라는 지역 분단에서부터 경제 격차에 의한 분단, 세대 간에 의한 분단, 성별에 근거한 분단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이 문제 증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래서 한 이틀 전인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서해안 시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뭐 별로 인기 없는 그 유튜브 방송이지만은 조회수가 거기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잠깐 보고서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해 격렬한 대립 이게 이제 그 네 번째하고 어,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걸 거예요. 상관관계가 아니고 분단과 대립은 결과일 거고 왜 그럼 그렇게 됐니? 그러면은 여의 격렬한 대립. 아까 쌍방 간에 제약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윤 정권의 지지율 회복에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경제 동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똑같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거는 똑같을 거다. 누가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회복시키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잘못하면은 한국도 잃어버린 30년으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음. 거기다가 허구한 날 국민복지만 때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방위비가 안 나가니까 그나마 국민복지를 했다고 그러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도 작으면서 국민복지만 얘기하는 그 좌파 진보 세력의 그런 이념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방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산화가 되겠다는 얘기냐? 아, 공산화 돼가지고 국민적 복지가 더 좋아질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관 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KBS 편파보도 시정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현재 민주당을 추궁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하려니까 검사 2명을 탄핵 소추했어요.
박근혜 때 한번 성공해 보니까 그게 맛이 들려가지고 툭 하면 얘네들은 탄핵 소추예요. 탄핵으로 만약에 뭐가 바뀐다면은 국민의 정서는 이젠 감정뿐이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 손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반란군들이 일어나져요. 무장 세력들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어, 뭐 무장 세력이 안 생기라는 법이 어디 있냐. 만약에 손에 미국처럼 무기 거래가 허용된 나라였다면 우리나라 이미 내전이 일어난 지 이미 오래전에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떤 놈들이 많이 죽고 어떤 놈들이 죽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 공동체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민주당 분열 움직임도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흔들리고 이준석이 같은 뭐 이런 애들도 뭐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그 왜 하느냐를 뭐래. 왜 분당을 하겠다는 얘기냐? 왜 탈당을 하겠다느냐? 파이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는데 이준석이가 왜 그러는데 다 자기 뭐 글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자기 이해관계 그 기득권 뭐 이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특명 정권대사 했던 무슨 마사토시도 한국을 걱정하는 얘기인지 겉으로 좋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쓴 책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다,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썼던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또 무시 안 하고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의 한테 경각심을 심어 준다고 봤을 때 아마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K 미국의 중국산 내거시책 금지로 수혜를 볼 것 같다. 박재혁 작가라는 말을 왜 기자라고 쓰지? 코리아 타임즈 라이터라고 썼을까요? 원문을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영문자 신문이죠. 그래서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강과 태양광 분야처럼 중국의 기업의 저가 제품이 미국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과 SK가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피해도 보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잘 얘기 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은 참 재밌어요.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에 기초하는 원칙을 존중할 것을 저촉했다. WTO로 상징되는 세계 무역 자유화는 9.11 테러 때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요. 미국은 다시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으로 전환하고 거꾸로 그 세계 무역 자유의 혜택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급속히 한국보다도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이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미국한테는 무역 자유화를 얘기하면서 수 틀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다가 요소수 수출 뭐 검사한다고 해서 애를 먹이고 또 2차 전지 올려도 애를 먹이고 자기네들은 아주 쉽게 수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수출도 쉽게 자유화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통제를 하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애들이 중국 공산당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높은 생활비에서 벗어나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국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애리조나로 떼지어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렉사 매 아스페린이라고 폭스 10일이라는 그런 이름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애리조나로 그 캘리포니아인들이 이주한 게 5명 중 1명이다. 18만 5명 중 1명이 갔다고 그러면 20%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애리조나로. 애리조나가 공화당이 득세하는 데인가요? 민주당이 득세하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리조나가 그 캘리포니아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라면은 애리조나로 간 사람들은 아마 공화당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도 미국 애들도 요즘 그 극단화가 돼가지고 옆집에 내가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옆집에 민주당 애가 산다 그러면 너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그래서 이주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자 수가 많은 주는 워싱턴으로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텍사스, 일리노이, 그리고 콜로라도가 상위 5개 주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애리조나로 다 떠나는 게 아니고 애리조나에서도 거꾸로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카운트에 2만 5천 명이, 그러면 조금 넘어온 거죠. 이게 정치하고 무슨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거하고는 저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정치 얘기하고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무슨 영화 보면은 그 넓은 나라를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는데 미국인들이야말로 현대판 유목민일 것이다. 그래서 집값이 조금만 해도 싼 데가 있으면은 또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도시 수준이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집값 싸고 임대료 싸고 그다음에 취직이 가능하다면은 쉽게들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중 공동부유 베팅 빗나가 소비자 환경주 올해 급락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빈부 격차를 줄이는 공동부유 실현과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등 시정부의 우선 정책에 부합해 규제당국의 옥죄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안전투자처로 꼽혔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그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적합한 하락으로 겪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멘트 페러스 애난드 최고 투자 책임자 ICO라고 그러네요. 어, 작은 주제를 버리고 대신 각 회사의 기반을 이루는 사업과 질과 그 본질적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하며 그것이 미래의 리턴을 보다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좀 전문적인 용어라서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 본연의 그 기반인 회사 기반인 자기 업종의 그 사업의 질과 그 본질적 가치에 눈을 돌려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 공동부의 주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나름의 함정이 있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소리를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블룸버그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전에부터 생각을 했어요. 공동부유의 이름으로 문화혁명이나 모태통이 그 한 것처럼 전 인민의 빈곤화 이게 이제 아마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그래도 인민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시진핑 엉아를 계속 받들면서 그래 네가 정치해. 우리는 내가 못 살아도 남이 잘 사는 꼴은 못 보았어. 이게 그 공산주의지. 딴 게 뭐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지. 우리 자본주의로 발전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나 그 결과물을 똑같이 나눠야지. 이런 사회주의 사상 으로 본다면은 나눠야 될 떡이 작다면은 작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부유는 것은 공동 빈곤으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영화가 그 뉴스는 아닌데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트레이서라고 그 국세청을 무대로 해서 이 얘기 나오는데 꽤 흥미롭게 봤어요. 급배속으로 봐가지고 저는 그 뭐 줄거리 내용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말들의 의미들이 기록에 남겨놓으면서 나중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은 거를 제가 그 발췌를 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능가하는 것은 국세청의 조사권뿐이다 하는 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지, 기업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하고 똑같다, 유기체니까 제 얘기 주장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그렇다고 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기가 생긴 때에는 반드시 큰 분식이 일어난다. 재성건설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미천구공사를 분식회계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 작가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았다 하더라도 이 미천구공사 회계 기준을 분식회계로 써먹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재고자산하고 그 미천구공사 요거 분식회계의 보고입니다. 보물단지 같이 이용해 먹는 거, 저도 그 인식을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대를 변하게 했는가? 왜 상대방이 분식회계를 하게 했는지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그 기업이 그랬을까? 왜 분식회계를 했느냐? 이런 거.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의지라도 있어야지. 의지가 없으면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이, 조세 오국이라고 그 왕따 당한 직원들을 한때 새로 젊은 팀장이 와서 하는 얘기인데, 과장도 맥없이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는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거 과세의 원칙,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가? 그래서 월급을 받고서 복지부동하고 먹고 사는 것 말고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그 꼴을 젊은 친구가 와서 방방대니까 17년 한직에 밀려있는 과장이, 그 동기들은 무슨 뭐 차장 국장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만년 과장으로서 옛날에 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 같은 놈은 적당히 시간 보내다가 사라져 주는 게 좋겠어.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들어보겠네. 이거 제가 잘 쓰는 용어인데, 개똥. 개똥 같은 얘기 다 들어보겠다.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작가가 상당한 세무 관계 지식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회계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소양은 있는데, 회계 분야에서 일을 해본 적이 실질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경험은 있지만은, 이 세무서는 저도 그 어렸을 때 저 호랑이 왔다는 것처럼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금 뜯는 사람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저 같은 지금 입장에서 뭐 버는 돈이 없을 때는 뭐 세무서 직원이 뭐 건들 일도 없고, 뭐 그렇죠. 거꾸로 이 세무서 찾아가면 아주 친절하게, 민원실에 가면은 아주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전산화가 다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민원서가 자기네 손으로 또 써줘요. 내가 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 사인만 하세요 해가지고 또 무슨 뭐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국세청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국세청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탈세 정보만 확인되면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대화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 땅에 힘 있는 놈들은 천박해도 된다는 인식을 누가 만들었느냐? 힘없는 사람들만 세금을 낸다는 편견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보에만 휘둘리는 사람은 자격 없음을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큰 이익을 따지는 게 장사꾼의 본분이더라고 또 악덕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 같고, 애초에 오류가 있는 문제를 풀려니까 자꾸 틀린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비밀장부와 이중계약서를 찾아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PQ라는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PQ 그 상징적인 수학적인 상징 기호를 쓰는데 PQ 이 작가도 뭔가 이 논리적인 거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거 뭐 표현할 때 PQ 이렇게 약어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장사체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직에서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의 세월을 믿겠다. 나중에 이 드라마 시즌 2인가 어디 가면은 이 사람이 국세청장이 된다는 아주 그 희망찬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전부 잃는다는 게 뭔지. 그럼 같이 가시죠, 지옥으로. 이런 거. 인태준을 끝낼 마지막 실마리가 사라졌어요. 충격과 공포의 PQ 서자 류룡신의 죽음. 이런 드라마로 쭉 했는데 그게 제일 쉬웠으니까 끝까지 쉬운 선택만 한 손현주. 나중에 이 사람도 자살하는 거로 요즘 이렇게 다 드라마에서 자살을 시키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툭 하면 자살하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고서 드라마를 쓴 건지 아니면은 드라마에서 그렇게 자살 당하는 아니 자살을 하는 거로 나오니까 뭐 수틀리면은 아우 그걸 못 견디고 잘못해서 벌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그래도 사는 거지. 그 감옥에서 사시든 어디서 사시든 죗값을 치고 나오고 생존은 해야지. 그게 하늘에 대한 의무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준 우리 부모님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왜 자살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게 되네요. 실수했으면 반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지. 음, 그게 인간이지. 그리고 살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이 어디 있어요? 그 잘못된 환경 속에서 죄를 질 수도 있겠지만은 신중동범 추가 동력 없다. 한 GCC FTA 극적 타결. GCC가 뭐야? 했더니 아랍 아니 여기 아닌데 그 걸프 협력 이사회의 약자네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실의 약자네요. 여기하고 그 자유무역업종 FTA가 최종 타결됐다고 해서 타결된 장소도 중동 가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협정이 타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뭔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그 걸프 뭐 이런 데가 힘이 약화된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힘이 세진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석유를 이제 수출 안 하다가 셰일가스 혁명으로 히트 쳐가지고 이제 미국도 석유를 파는 나라가 되니까 중동의 힘이 그만큼 저는 약화됐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뒤에 있는 자료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아 놓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그 자료를 갖다가 본문에다가 다 인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논리에 관한 문제고 인과관계에 대한 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나중에 자료를 찾으려면 귀찮고 하기도 하니까 음, 제가 검색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